우리 안희정 씨 성폭행 문제 뭐 이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긴 한데 정말 충격적이었죠. 아, 술 먹다가 그냥 술이 확 깨버렸네요. 네. 그러니까 어제. 처음에 저기 트위터 뭐 캡처본 보고 난 다음에 전 당연히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그치, 믿기지가 않는 일이었죠. 네. 예. 여튼 지금 뭐 이 문제 때문에 수많은 논의들이 온오프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최고의 이야기거리죠. 예, 이야기거리인데. 아, 근데 야, 여기에 숟가락 없는 인간들이 자유한국당 숟가락을 얹어서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당의 그 성스캔들 역사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야당사 공부죠. 야당사 공부. 그렇죠. 네. 야당 역사를 예. 공부하는 거죠. 야당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성 얘기가 좀 많이 나오긴 할 텐데요. 인간의 역사죠. 그렇죠. 네. 꼭 성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야당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는 와중에 성 얘기가 좀 많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아, 이거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럴 생각 없고요. 예. 이걸 사실 준비한 거는 열흘 됐습니다. 예, 열흘 전부터 자료를 준비하고 해왔는데, 공교롭게 원래 오늘 우리가 녹음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3월 그렇죠. 6일 날 녹음하기로 해놨었는데 공교롭게 딱 터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의견을 주고받았죠. 어떻게 하냐.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거 물타기로 비춰지는데 하지 말까? 그래서 처음엔 안 하기로 했어요. 그죠? 네. 안 하기로 했는데 왜 다시 하기로 했냐? 자유당이 이걸 가지고 공격하는 걸 보니까 이게 도저히 못 봐주겠는 거야. 그렇죠. 온몸이 똥덩어린 놈들이 똥물 하나 살짝 튀었다고 지금. 완전히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니겠습니까? 진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한테 지금 왈왈 짖어대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뭐 물타기고 나발이고 하여튼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생각대로 그냥 가자. 네. 예. 아, 그건 정의가 아니잖아요. 예. 진짜 온몸이 똥덩어리인 놈들이 겨묻은 사람을 가지고 비난을 하면, 그리고 그 보도량이 더 많다면, 그건 정말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자유당의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물타기 비난 때문에 이걸 접는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의 어떤 그 본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예. 사실 뭐 지금 그 이전에 자유한국당 문제라든가 안희정 씨 문제 둘 다 관통하는 문제는 권력에 의한 폭행 아닙니까, 진짜. 그렇죠.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편에 문제가 터져 나왔다고 해서 저쪽 편에 있는 걸 갖다가 오히려 미룬다거나 차라리 그 어떤 뭐 기계적인 공평성에 대한 비난으로 그게 무서워서 안 한다고 그러면 그거 너무 정략적이야. 예, 오히려 정략적이다. 정해진 대로 가자. 전공으로 가자. 이게 지금 저희들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타기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걸 두려워해서 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오히려 미투 운동의 본질을 훼손하는 거다. 예. 그래서 그 정신을 우리가 정말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파와 관계없이 진영과 관계없이 좌우 보수 진보 보수니 이런 거 관계없이 누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거 안 따지고 가겠다. 그래서 자유당의 과거를 한번 되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이 미투 운동 덕분에 한국 사회의 그 젠더 문제 논의 수준이 지금 진보를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젠더 문제, 젠더 폭력의 문제를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문제로 규정을 하셨고 공동체를 위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규정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강력하게 지금보다 더 엄하게 응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어쨌든 누군가가 어떤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고발 운동이 벌어졌다. 이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미투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는 아니다. 그럼 뭐냐? 이 운동이 전국적인 어떤 호응을 얻고 이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더 발전한다는데 이 운동의 본질적인 어떤 목표랄까?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어떤 하나의 운동에는 반작용이 있게 마련이고
미투 운동에 대해서 이런 한국 사회의 진화에 대해서도 역행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진짜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해서 진짜 저는 자유한국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떤 때는 진짜 막무가내식으로 이거에 대해서 딴지를 걸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주 교묘한 물타기로 이제 젠더 문제에 물을 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다 보니까 딴 거 다 필요 없다. 저들이 걸어왔던 역사를 되짚어 보는 것만큼 더 큰 공격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저들의 가장 큰 특징은 부끄러움이 없고 반성이 없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반성하고 부끄러울 때 할 때까지 계속 되짚어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미투 운동 초기부터 우려했던 게 이 운동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거를 경계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가장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집단이 바로 자유한국당이었다. 근데 그 자유한국당의 이 성 스캔들 역사를 보면 정말 정략적으로 이용할 자격조차 없는 집단이 아니냐. 미투 운동 맨 처음에 나오고 터지고 서지현 검사부터 시작을 해서 뭐 고은이나 이윤택 같은 이런 사건들이 터지고 났으니까 홍준표가 했던 이야기가 아주 충격적이었죠. 네. 홍준표 트위터인가 그게 썼던 거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던 45년 전 하숙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쓴 자서전을 두고 네가 하지도 않았던 거와 네가 쓴 자서전이라는 말 사이가 그냥 벌써 요 문장 하나에서 충돌이 됩니다. 아직도 나를 성범죄자로 거짓 매도하는 자들 이라면서 우리 당 국회의원을 음해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소위 미투 운동이 이미 미투 운동을 보는 프레임이 확고합니다. 자기 당을 음해하려고 이런 걸 조직적으로 해왔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그대로 씌우고 있는 중입니다. 홍준표는. 그러니까 홍준표의 인식은 미투 운동 자체를 이미 정략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운동의 본질적인 것은 관심이 없어. 이걸 왜 하는지가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기들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것만 갖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좌파 문화 권력의 추악함만 폭로되는 부메랑으로 갈 줄 저들이 알았겠느냐라고 하는데 역시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앞줄 자유한국당을 음해하기 위한 프레임이다. 그런데 너네들이 지금 미투 운동에 당하고 있으니 고소하다. 요런 말밖에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젠더 불평등 문제, 권력에 대한 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놀라울 만큼 이 전체 문장에서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미투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얘가 쓴 말은 우리 당, 니네 당, 그렇죠. 좌우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녹음하는 이 3월 6일 이날도 또 비슷한 얘기를 또 했어. 이게 지금 어지간히 찔리나 봐. 안희정 씨 사건 딱 터지고 나니까 뭘 얘기했냐. 자, 원래 자기들을 어떻게 죽이려고 시작한 미투 운동이 이제 시작되고 나니까 좌파 진영에서만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시각 자체가 그러니까 이 좌파 진영에서만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이윤택, 고은 뭐 이런 사람들 문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그런 추행 이런 이야기들 나오니까 그걸 다 묶어서 카테고리를 한 거야. 우리랑 관계없이 좌파 쪽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폭로되고 있다. 이거야말로 정략적인 거거든. 이게 문화 권력이라고 말하면 이해가 아주 정확한 진단이 돼요. 사실 문화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됐기 때문에 근데 꼭 앞에다가 좌파 문화 운동이라고 천박하게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영을 갈라버리는 거지. 네. 원래 지금 보편적인 거는 권력의 문제라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권력에는 좌우 진보 보수 개념이 없어요. 다 포괄하는 개념이잖아. 어쨌든 여기서 이제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면서 늘 따라붙는 게 사실 또 자유한국당, 과거 새누리당의 여성 의원들입니다. 진짜 대단한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이쪽 여성 의원들은 자기 편에 이 성추행 문제가 터졌을 때는 늘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 안 해. 네, 가만히 있고 남의 편에서 터졌다고 그러면 늘 팻말을 겁니다, 진짜. 요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요번에도 뭐 유튜브, 비디오 이런 걸 걸면서 네. 대단히 정치적인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저는 이 자유한국당 여성 의원들을 보면은 마치
자기 당 남자 동료 의원들의 성희롱과 성폭력과 성추행을 침묵으로 응원하는 치어리더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예. 진짜 말 그대로 응원을 하는데 대놓고는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걸로. 가만히 있는 걸로. 여성으로서의 젠더 의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없죠. 양성평등이라든지 이런 개념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네 당 소속 남성 의원들이 그동안 정말 역사적으로 면면이 저질렀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생뚱맞게 또 탁현민 행정관 이야기 꺼내 들고 아니 그러면 탁현민 진짜 진짜 왜 그렇게 끌고 나오는지 진짜 이거는 자유당만 끌고 나오는 게 아니라 진보 임내 하는 사람 인간들도 툭하면 꺼내오고 이게 뭐 만능봉이야 그냥 진짜 손오공의 여의봉이냐? 아이고 참. 자 그런데 우리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조금 다르죠. 네. 예. 뭐 약간 예전에 뭐 욕을 먹은 적도 좀 있지만 근데 확실히 다릅니다. 네, 확실히 다르죠. 예. 그러니까 우리 당 사건이건 남의 당 사건이건 가리지 않고 여성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도 용감하게 목소리를 내는 쪽이라고 할 수 있죠. 보편성을 갖고 있죠. 네. 예. 그 사실 우리 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이런 것들은 이희호 여사의 활동으로부터 면면이 이어져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한국 여성 운동의 말 그대로 시초이시면서 그렇게 이제 꾸준히 평생을 걸고 운동해 오신 분들의 역사성들을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이제 바른 목소리를 낸다 싶습니다. 이호 여사님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어디 인터뷰를 하시면서 미투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이 미투 운동 가슴이 아프고 정말 더 단호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 목소리를 내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뭐 우리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예전에 뭐 탁현민 행정관 이야기를 좀 했다가 비판도 좀 받고 예. 그랬는데 어찌됐건 이런 운동이 일어났을 때 항상 먼저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또 사실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서재원 검사 미투 나왔을 때도 정말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먼저 또 어떤 연대의식. 연대를 표명을 했고. 진선미, 정춘숙, 이재정, 유승희, 송옥주, 남인순, 박경미, 권미혁, 유은혜 의원 등이 함께 했는데요. 그렇지만 뭐 이분들은 좀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 너무 전무 감각이 없다거나 너무 결벽주의 때문에 좀 맞아요. 그런 눈살 찌푸리는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 사람 짜증나게 하는 때가 있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자유한국당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 거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분들은 거의 뭐 진짜 대단한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유한국당 여성 의원들과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드리는 거죠. 예. 어쨌든 뭐 결벽증 때문에 약간 정무적 감각 떨어지는 판단과 발언을 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게 자유당 여성 국회의원들보다는 훨씬 낫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자유당은 오로지 정무, 정략 이것만 고려하니까 문제인 거죠. 진짜. 자, 자유당 얘기 나오니까 자유당 대변인 정태욱 대변인인가? 네. 거기 또 헛소리가 있던데 이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목이 좌파 진영의 부도덕한 성문제 철저히 수사해야. 제목부터가 거기 또 좌파가 들어가. 야, 씨.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잖아요. 니들 거는 하면 안 돼? 이 본문도 보면은 주 키워드가 성에 대한 부분보다도 민주당 좌파 진영 이런 얘기밖에 없습니다.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우리 사회 미투 운동에 대해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가운데 이번에는 방송사에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물쩍 넘어가고 있어 비판이 거세다. 어물쩍 넘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 왜곡이잖아.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야. 좌파 얘기를 빼면 할 얘기가 없어요. 좌파 인사의 성문제는 한두 건이 아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좌파 진영에서는 현재까지 어떠한 사고나 진상 요구 없이 의혹만 키워가고 있다.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근데 이 자유한국당 정태욱 대변인의 말에서 이 좌파를 우파로 바꿔보면 너무 말이 돼요. 그렇죠. 네. 진짜 마법처럼 갑자기 오 정말 맞는 말이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파 진영은 우파 인사들의 끊임없는 성논란에 대해 조속히 대국민 사과하고 정부도 이중잣대를 들이밀지 말고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네. 좌파 우파를 빼고 그냥 뭐 이런 권력을 가진 인사들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정말 너무 맞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네, 이걸 다 읽을 가치는 없고요. 이 논평에서 이들이 쓴 좌파 민주당하고 정략적인 단어만 한번 읽어볼게요.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좌파 인사의 성문제는 하지만 민주당과 좌파 진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동기동창인 문화예술계의 대표적 좌파 인사들이 이들은 전 정부가 지정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또한 민주당 부산시장 당원에 이어 현직 의원 비서관 등 민주당 내부 인사에 좌파 진영과 문재인을 민주당과 좌파 진영은 좌파 인사들의 이만큼 이걸 빼고 나면은 남는 구성하는 다른 단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진영 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 이걸 미투 운동을 최대한 자신들의 이익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정치 투쟁의 수단으로 지금 채택을 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열한 것들. 예. 어? 그러니까 미투 운동의 본질적인 가치라든지 목표 이거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 자,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이런 자유한국당 과거에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 한번 쫙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진짜 다 읽으려면은 책 한 권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주요 사건만 이렇게 알려진 것만 우리 한 주씩 돌아가면서 한번 해봅시다. 저부터 해볼게요. 정두원이 2003년 10월에 여기자 성추행 논란이 있었습니다. 2003년 10월입니다. 서울시 부시장 시절에 여기자 성추행 논란이 있었다. 그러고 보면 얘네들은 여기자 상대로 한 성추행 논란이 지금 순간적으로도 스쳐 지나가는 사건들이 되게 많아. 예, 그렇게 기자들만 보면 환장을 해? 목록 보면은 이후로도 계속 나옵니다. 자, 이거 완전 분화방 같지 않습니까? 특히 기자를 건드리면은 정말 문제가 커지잖아요. 진짜 불 속으로 달려드는 분화방 같아요. 자, 하 소장님. 이경재 네. 의원, 이름도 참 오래간만에 들어보는데, 이경재 의원. 2003년 12월, 그러니까 정두원 사고 터지고 난 딱 2달 있다 갑니다. 동료 국회의원에게 자기 좀 주물러 달라는 것이지, 라는 발언으로. 이 발언 유명하죠. 이게 이제 서로 국회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막으니까. 그렇죠. 좀, 나를 막어? 그럼 내가 좀 주물러 달라는 거야, 이거? 맞아. 말도 안 되는. 이거 완전히 진짜 이런 저질이 진짜 있을 수가 저질스러운 성희롱이거든, 이거. 최연희. 야, 기억난다.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죠. 강원도 동해삼척 태백까지 아니고 동해삼척 지역구 정말 오랫동안 군림하셨던 분이죠. 여기자를 성추행했어요. 이때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었어. 잘 나갈 끝발 좋을 때였어. 그래서 여기자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또 그 뒤로도 국회의원을 또 당선이 됐겠죠. 당선이 네. 됐죠. 예. 그 최연이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터지고 난 다음에 의원직 사퇴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냥 멀쩡하게 국회의원 다 했고요. 그냥 탈당하고 별다른 변명도 없고. 그냥 뭐. 유권자들도 한 마음을 또 밀어주고. 탈당하고 끝났고 그 뒤로 무소속으로 또 당선되고. 그 다음에 진짜 유명하게 정영근 묵주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묵주 사건 이거 호텔에서 40대 여성과 예. 문을 잠그고 있다가 사람들이 들이닥치자 묵주를 받고 있었다. 호텔에 들어가서. 연불하셨나? 네. 정영근 하면은 막 또 국회에서 쇼하다가 막 기절한 걸로도 유명하죠. 대한민국이 빨갱이들한테 망해가고 있어. 그러다가 쓰러지는 그 연출을 하기도 했었던 사람이죠. 정진섭 의원 2005년 8월에 낮술 먹으면서 여성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예, 이 사건도 있고 한나라당 그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필리핀 가가지고 룸사롱 가서 성매수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네. 김용성 전 수원시장입니다. 수원시장인데 카타르 도하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또 성추문을 일으켜서 또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정성래 당협위원장입니다. 2005년 12월인데 대학교에서 제자를 강간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다음에 정우택. 그 유명한 정우택. 야, 터루택이라고 네. 그러죠. 참, 아이고, 거기에다가,
이 양반은 이명박이가 대통령 후보 당시에 관찰사 광기 발언, 그러니까 네, 기생. 네. 여기 우리 자기 동네 자기 지역구에 온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관기라도 넣어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명박이 뭐라고 받아쳤냐면 어젯밤에 넣어준 게 자네가 넣어준 관기인가 이렇게 대답을 했던 사건입니다. 어이없는 새끼들. 진짜. 지들끼리는 정말 얼마나 시시덕거렸겠어. 다음은 이제 화이트데이에 곧 소환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마사지 걸 발언 굉장히 유명하죠. 네. 마사지 걸. 이거 기억나세요? 예, 못생긴 마사지 걸로 골라야 된다. 그래야 네, 서비스가 좋다. 서비스가 좋다. 그리고 이명박이는 김유찬 씨 책에 폭로된 것 있잖아. 기자들을 술과 성접대로 관리를 했다. 그런 폭로가 있었지. 네. 왜냐면 지가 잘 아니까. 그 이명박한테 성접대 받았던 기자들 다 지금도 열심히 활동들 하고 있겠죠? 아마도. 예. 정몽준은 2008년 4월에 후보 시절에 모 방송국 기자를 성추행한 의혹인데 요거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자면은 볼을 톡톡 쳤다고 하죠. 예, 질문을 하니까. 얼굴을 쓱 만지고 막 이랬다. 골 때립니다. 그냥 평소 습관 그냥 나온 겁니다. 그렇지. 야, 그리고 이제 또 유명한 사건 나온다. 강용석. 그 이름도 유명한 강용석. 다 줄 거야. 최근에 무려 벌금 4천만 원을 두들겨 맞았나? 위자료. 위자료. 예, 이혼하면서 도도맘의 남편한테 위자료로 4천만 원을 주게 판결을 받았죠. 그 위자료 4천만 원 진짜 센 거거든. 그렇죠. 예. 네. 위자료 거의 3천만 원이 거의 맥스식으로 운영이 되고 이제 4천만 원이면 최고 액수의 위자료를 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인데 불륜의 상대방한테 청구하는 케이스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예. 보통은 이 불륜의 상대방한테 위자료 청구했을 때 이렇게 높은 액수 때리는 사례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그런데 강용석이 이렇게 맞은 것은 단 1초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끝까지 아니라고 오리발 내밀고 증거 다 내밀고 사진까지 나왔는데도 아니라고 그러고 끝까지 그러다 보니 이제 재판부에서도 도저히 이거는 관용할 수 없다라는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 거죠. 강용석은 정말 압도적인 인물입니다. 진짜 한국 사회가 정말 이 인물은 연구 가치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모든 한국 사회 젠더 문제에 그릇된 면들이 아주 집약된 인물로 저는 강용석을 꼽습니다. 그 KBS 여성 아나운서들하고 소송했던 사건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요거는 무죄가 나왔는데 그거는 강용석이 옳은 소리를 해서 그렇다는 게 전혀 아니라 그냥 형법상의 구성 요건 상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이 발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성은 전혀 훼손되는 바가 없습니다. 그 판결이 무죄 받은 이유는요. 이거예요. 특정인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추상적인 집단을 지칭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무죄인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이게 구성 요건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좀 이게 뭔 말인가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글 쓸 때 육하 원칙 얘기하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것처럼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누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지금 특정이 안 돼서 무죄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MBC 아나운서들은 어쩌고 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거의 100% 걸립니다. 그런데 그냥 아나운서들은 어쩌고 해. 그럼 이제 그 아나운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편적인 명사로서 예. 우리나라에 누구나 다 아나운서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간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발언이 젠더적인 의미로서 정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너무 분명하죠. 그렇죠. 예. 와 그리고 또 추억의 사건 나온다. 김형태 2012년 4월 예. 재수 성폭행 의혹. 할 말이 없죠. 야 이거 지역구가 포항이었나 경주였네요. 아무튼 경북 쪽 그쪽이었었죠. 예. 결국 공천 탈락했잖아. 네,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마 형사 고발돼 가지고 처벌까지 받고 그랬을 겁니다. 자, 그다음 또 다 유명하네. 아이고 참 하나하나가 유명하네. 윤창중. 인류 역사상 가장 골 때린 사건 단 하나를 꼽으라고 그러면 진짜 윤창중 사건이 없을 수가 없겠죠. 야, 아니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인간이 한미 정상회담을 수행 가가지고 거기서 미국인을 성추행하다가 미국 경찰한테 걸린 사건입니다.
얘 지금도 있잖아. 지금 자기가 마치 무죄 받은 것처럼 떠들고 다니더라. 일단 이 사람 반성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래. 아무 반성 없습니다. 그 유명한 그랩이라는 단어를 전국적으로 정말 히트를 시킨. 그래서 영어를 평생 공부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그랩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게 된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참, 지금도 그냥 전혀 자기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김무성. 2013년 8월에. 이때 2013년 8월이면 박근혜 집권 초반 아냐. 맞습니다. 정말. 그리고 또, 박근혜 당선의 1등 공신처럼 잘 나갈 때 아니었어요. 차기 대선, 이제 욕심내기 시작할 때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러고, 제일 유력했었죠. 그 당시에 2013년에서는. 그때는 지지율이 실제로 맨 앞에 있었어요. 아까 우리 김형태 재수성 폭행 의혹에서 이 인간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거 걸려가지고 당선 무효형을 받고 날아간 거. 그렇군요. 공천 탈락이 아니라 당선까지 다 됐었어요. 네. 자, 김무성도 이게 또 여기자네. 아니, 근데 정말 난 여기자를 이렇게 이렇게 엄두를 낼 수가 있나요? 근데 여기자 분들 하시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일단 특히 여기자들한테 반말직직 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 김문성하고 홍준표라고 그러죠. 대표적으로 유명하죠. 예, 그래도 자기 기사 쓰는 거고 좀 불안불안하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예의 차리는 편인데 이 두 양반은 그런 거 없다 그러죠. 아주 그냥 당당하다 그러고 이런 나름대로의 마초성을 자기 나름 매력 포인트라고 막 과시하고 이러는 거 정도까지 나가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마초성을 카리스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그게 보통 그렇게 착각하는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이 나이대 또래 아저씨들 같은 경우에 할아버지들이죠. 이 나이대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성의식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더 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유명한 이제 안 유명한 게 없어. 박희태. 골프장 캐리 사건. 그것도 세월호 전국 때 골프장 가서 캐디를 막 만지고 막 등등등 만든 거죠. 손녀 같아서. 맞아요. 유명한 발언 아닙니까? 손녀 같아서. 세상에. 그래서 어떤 할배가 자기 손녀를 갖다 그렇게 주물럭거리냐고 하는 이런 더한 욕을 많이 먹게 됐었죠. 근데 이게 참 골 때리는 게요. 그때 그 골프장이 좀 괜찮은 골프장이에요. 그 골프장이 갑자기 유명해져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캐디가 얼마나 이쁘길래 박희태가 그런 짓을 했냐. 그래가지고 그 골프장 부킹이 계속 만땅 찼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박희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보여주는 게 얼마나 한심한 의식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 그 캐디를 보러 가고 싶냐고. 2차 가야 하라고 하자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아무리 장난스럽게 하는 거지만 잔인하잖아요. 게다가 박희태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유죄 선고받고 유죄 선고는 받았죠. 그러고 이제 건대 법대 석좌 교수 이렇게 일단 그 정도 날아간 거. 그게 다입니다. 그 이후로도 새누리당의 상임 고문 역할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원로랍시고. 네, 원로 대접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제명당하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나중에 임명진 비대위 때 그때 이제 제명이 당하는 일이 있었지만서도 그 전까지 박희태는 새누리당의 원로 의원으로서의 그런 권력을 충분히 다 누렸습니다. 아무 그거 없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언급한 사람들이 한나라당, 자유당 계열이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무슨 징계를 받고, 출당 조치를 당하고, 제명당하고, 이런 거 거의 없어요. 왜? 그러니까요. 자기들도 알거든. 야, 너는 깨끗하냐? 그러니까 누구도 나서서 제명하자, 출당시키자. 말을 하는 사람도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러고, 얘네들은 그냥 이거 자체가 아이덴티티인 걸 아나 봐요.
우린 뭐 성추행 뭐 맨날 하고 사는데 뭐. 뭐 저 다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다 저렇게 살잖아. 이거거든. 저기 박희태 이후로도 전혀 변한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송영근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육군 여단장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하사 아가씨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외박이 문제다 뭐 이딴 소리를 해가지고 군 내 성폭행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불을 질러버렸죠. 그렇죠. 국회의원들의 인식 수준이 이 정도구나라는 걸 갖다가 알게 해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서장원 포천시장의 성추행 및 그걸 무마하려는 혐의 그리고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속이 됐고 우리 또 심학봉 의원 또 유명하시죠? 보험 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뭐 이래저래 말이 바뀌고 했었는데 당시에 이걸로 또 참 말이 많았었죠. 예. 자, 그리고 한성교는 그 여성 국회의원한테 내가 그렇게 좋아? 야, 씨. 이거 진짜 면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모욕적인 거거든. 어? 그리고 한성교는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었죠. 예. 그게 뭐 아직 진실 여부 자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불륜 문제가 약간 회자가 됐는데 이거는 뭐 증거 관계가 불확실해 가지고 아직 뭐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뭐 한상규는 뭐 좀 쳐다보고 그러지 않았나? 그 누드 사진 이런 거 보고. 네, 그거요? 예. 네. 그 정도야 뭐 저기 성놀이장에서는 진짜 가벼운 건이죠. 예. 지금 이제 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서도 같이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죠. 근데 한성규 의원 지금도 여전히 저기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뭐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원내대표 선거도 나왔잖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홍준표한테 꼴찌하는데 반성도 없다라고 까이라 까이고. 야, 한성규가 벌써 원내대표 출마할 정도로 다선이 됐다는 사실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TV에서 그냥 아침 방송 같은 데서 반반하게 얼굴 반반하게 말 점잖게 번지르르하게 한다는 그 이미지 하나 갖고 국회의원 당선된 거 아니야? 그러게 말입니다. 이쪽은 그런 인간들이 더 선수를 많이 쌓는 것 같아요. 네. 참.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요즘 SNS에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완영. 그 공무원 시절에 공무원 시절이었던 그게 1996년 그때 네. 여성 기자 성추행 의혹. 그 노동 관련 전문지 기자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계속 아직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막스 하나 찍어주시죠. 피부 트러블 너 때문에 소개팅이 하나도 안 돼. 가란 말이야. 내 나이 20살 트러블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지은 바를거리 자연의 벗 화장품으로 날 채워줘. 영양과 보습으로 피부가 숨을 쉬게 해주세요. 천연식물 요래 전 성분에 자극 없는 이지은 바를거리. 지금 정치 신세계숍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클라이막스라 그러면 자유한국당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 당 대표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서전에 스스로 자백을 하셨죠. 예. 홍준표 의원님도 검사님이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자서전에 쓴 내용은 자백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다 인정을 하신 문제이고 이거에 대해서 자백은 했는데 반성은 전혀 없으셨죠. 그냥 뜬금없이 그러니까 변명 같은 걸 안 하고 아니라고 해요. 써놓고서.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는 포인트를 짚지를 않아요. 자서전 보면 알 텐데 왜 자꾸 거짓말하냐 막 이런 식이야 그냥. 보니까 뭐 네가 했다며. 응? 돼지 발정제. 구했다며. 그게 뭐냐고. 강간 공범 아니냐고 그게. 그런 거였죠. 게다가 뭐 지금은 또 우리 류여해 씨와의 이 분쟁 속에서 또 오만 성추행 이 고발을 지금 당하고 계시죠. 자, 우리가 이걸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이걸 한번 카테고리를 한번 묶어봅시다. 유형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좀 더 간명해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톨스토이가 그랬나요? 행복한 가정은 다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데 불행한 가족은 다 똑같다고. 이렇게 이 성추행 당의 이 성추행 역사들을 보면은 다 디테일별로 이런저런 면들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만은 마무리가 비슷해. 네, 다 똑같아요, 사실은. 행태들도 다르다 싶지만서도 딱 나누면 세 가지 패턴이 아주 분명하게 반복이 됩니다.
이게 그 중에서 2개가 아주 두드러진다든가 이런 건 있지만서도 3가지 패턴이 늘 반복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 패턴을 한번 3개로 일단 나눠봤습니다. 첫째로는 그 자신들이 범죄 행위를 할 때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이걸 뭐 숨기면서 밀실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놓고 합니다. 전 이게 아주 특징적이라고 봐요. 그게 이제 자기들 무리해서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쓰여지지 않나. 나 이렇게 대범하다. 나 이렇게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일단 박희태 그 골프장 캐디 성추행 같은 거 보세요. 공공연하죠. 예, 아니 골프장에 뭐 저것만 치나? 남들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팀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박희태가 그런 걸 하는 동안 옆에 있는 같은 골프 팀 누가 말렸다는 얘기 없잖아요. 박희태의 범죄 행위는 공공연하고 대범하게 이루어진 거였습니다. 네. 이런 거 있었고, 2번째로는 의외로 지위 고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높은 사람들한테 자기보다 좀 더 센 권력을 가졌다? 그럼 아무 일 없어요. 그런데 지가 판단하기에 이 내 밑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갑자기 잔인해져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대범하고 잔인해집니다. 이게 지금 2번째 특징인데요. 그럼 높은 사람한테 어떠냐? 박근혜는 성추행 안 당하더라고요. 그렇죠. 박근혜한테는 안 건드려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높고 센 사람이니까. 그런데 자기보다 낮고 약하다라는 판단이 들면 잔인해집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걸리고 난 다음 반성이 없어요. 이게 결정적으로 사실 앞에 그 언급한 부분은 약간 그 특히 권력 관계에서 오는 한국 남성들의 보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성 부분에 딱 가면 이거는 확실하게 일반 보편성을 벗어나는 행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반성을 하는 순간 자신의 죄를 시인하게 되고 시인을 하면은 법리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되니까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변명이라고 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더 막장이에요. 얘네들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들 알아요. 증거도 다 있고 증인도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기상천외한 핑계들을 댑니다. 유명한 핑계 중에 이런 게 있죠. 딸 같아서 그랬다. 그게 이제 박희태죠. 네. 그리고 최연이 그때 뭐라 그랬죠? 술집 마담인 줄 알았다. 정말 기발하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변명이라고 하는데 변명이 전혀 아닌 거죠. 오히려 그래서 불꽃에다가 기름을 퍼붓는 꼴이 돼가지고 더 작살이 나곤 합니다. 그 성공 케이스도 많아요. 그냥 이렇게 버티다가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성공 케이스에 기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성공 케이스의 제일 대표는 이명박이죠. 그냥 버티면 돼. 네. 그래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이명박 같은 경우에는 자기 대신 욕바지를 갖다가 앞으로 내밀죠. 그래서 그 욕바지의 대표적인 그 악역을 담당했던 분이 나경원 의원이라 가지고 나경원은 아직도 뭐 두고두고 욕먹고 있잖아요. 이명박 때문에. 그래. 참 나경원은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권력 관계에서 오는 권력 관계죠. 예, 이명박의 권력에 밀린 거죠. 눌린 거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여성 의원들 보면 그 기존의 그 어떤 남성들이 갖고 있던 권력에 복종하는 그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뭐 소개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나경원 의원이 그 주어가 없다라는 발언 이걸로 지금 뭐 10년 넘게 지금 그 까이고 있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계속 책임져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그 원전은 이명박한테 있는데 그냥 꼼짝없이 나경원 의원이 계속 더 당하고 있죠. 게다가 마사지 걸 발언 나왔을 때 나경원 의원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었는데 그때도 또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을 하곤 했었죠. 그 솔직히 여성이라면은 그런 발언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뭔가 모멸감을 느껴야 정상이거든. 네. 근데 내재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그 마사지 걸이라는 어떤 직업을 가진 여성들과 판사를 거쳤던 자기는 다른 존재인 거야. 그렇죠. 타자화죠, 타자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모멸받아도 되는 존재고 나만 안 받으면 돼. 그런 걸 또 볼 수 있고요. 왜 개들이 혹은 고양이들이 사람을 뭐라고 보냐면은 조금 털없고 큰 고양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여성 의원들은 이런 거죠. 나는 이 남성 중심의 이 사회에서 성공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고로 나는 남자다. 저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여성 젠더 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거세된 거고 나는 생물학적으로는 여자지만 어쨌든 진짜 남자라고 생각하고 그 조직에서 버텨내고 살아내는 거죠. 이게 그 예전에 그 황상민 박사가 그 생식기 발언 때문에 곤욕을 치렀었는데 박근혜가 생식기만 여성이고 그 어떤 마인드 자체는 그냥 남성 같은 그런 거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가 굉장히 하여튼 논란에 휩싸였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 생물학적인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신적으로 이런 젠더 의식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이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 확실히. 사실 저는 좋아하지는 않은 표현인데 그 페미니즘 지정에서 명예 남성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진짜 자유한국당 여성 의원들이야말로 명예 남성이다. 실제 멘탈이 그렇다. 실제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래요. 네. 예. 자유한국당 하여튼 자 어쨌든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만 했는데 또 사실 이 정도 사례만 갖고도 보면 이 사람들 제정신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편적으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래도 이성의 끈을 끝까지 놓지는 않다는 반론도 있다고 그래. 네. 네. 이성의 끈을 언제 안 놓느냐 하면 네.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 안 놓습니다. 이 레이저 발사하는 대통령 앞에 가면은 다들 얌전해요. 제가 사실 윤창중 그 사건을 정말 충격적으로 봤었는데 윤창중 사건을 다시 요약하자고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 중에 공식 대변인이 미국인을 성추행한 일입니다. 이걸 옛날 역사 뭐 비슷하게 해보면은 고려 왕실에서 원나라 왕조에 그 사신을 보냈는데 왕도 같이 갔어요. 왕도 같이 갔는데 거기에 뭐 도승지나 뭐 이런 애가 가가지고 원나라의 공주를 갖다가 또는 뭐 시녀를 갖다가 성추행해서 걸렸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를 잘 들리시긴 하셨는데 그 장면 자체를 상상할 수가 없어서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지질 않습니다. 그런 장면은.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비슷한 일을 찾을 수가 없다. 그렇죠. 이런 사례는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간 거야. 전쟁을 하러 간 군인이야. 거기 가서 그런 짓을 했다. 그런 사례가 이렇게 해야지 많죠. 이해가 갑니다. 네, 그런 사례가 엄청 많죠. 뭐 수도 없이 많은데 이런 사례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 막 성욕에 눈이 멀면 뭐 남자들이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반론으로 한 게 진짜로 남자들이 성욕에 물들어가지고 그런 추행이나 하고 다니는 존재라고 그러면 당장 박근혜 청와대에 경호원들부터 다 여성으로 다 바꾸라고. 그렇지. 청와대 내에서 저기 여성 대통령 혼자 있는데 그거 무서워서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고. 당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뭐 발정난 인간을 갖다가 공식 대변인이 그랬는데 그 옆에 다른 놈이 그럼 또 어떡할 거야 진짜. 그 유명한 4컷짜리 만화 있잖아요. 길에서 막 시비 걸고 야 임마 막 희롱하고 막 이러던 남자가 갑자기 건달들이 지나가니까 갑자기 정신 바짝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고 이성을 잃었다 하더라도 권력 앞에서 갑자기 순환양이 되는 게 또 이런 인간들의 특징이죠. 그게 저기 높은 사람한테 순환양이 되는 거와의 정반대에는 자기보다 낮은 사람한테 된다고 그러면 갑자기 사자로 변하죠. 골프장 캐디한테 그러고 술 먹고 난 다음에 여기자들한테 그러고 뭐 하다못해 뭐 청소하시는 분들 국회나 이런 데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데에다가 모진 소리 해가지고 항의받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쪽 동네의 멘탈리티인 거예요. 정말 여기자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 여기자들이 소속 언론이 만만한 언론이 또 아니야. 그렇죠. 막 동아일보, MBC 막 이렇다고. 와, 근데 그런 좀 힘 있는 언론사 여기자한테도 그렇게 성희롱, 성추행을 할 정도면 정말 그러니까 나름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직업을 가진 여성들도 그렇게 당할 정도면 그게 아닌 여성들은 어떻게 취급받았겠냐. 그렇죠. 그죠? 그나마 권력이 좀 있는 여기자들도 당했는데. 예, 그게 저기 최현희 발언이었지 않습니까? 술집 마담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말에서 완전 그냥 다 드러난 거예요. 식당 주인이면 그럼 껴안아도 돼? 예, 그러니까요. 식당 주인이면 내가 원래 그러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갖다가 그냥 자기 힘으로 고백한 거였죠. 정상 참작해달라 이런 의도였겠죠. 예, 따지자면. 그렇죠. 예. 그게 기자인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여기자 얘기 나오니까 지금 안상수 창원시장 네. 이 인간이 한나라당 대표 지냈잖아요. 그때 이제 기자들하고 밥 먹는 자리에서 또 헛소리를 했잖아. 뭐냐면은 성형미 별로 안 좋아한다. 자연산 봐라. 야, 이게 뭐 여자를 완전히 음식으로 비유를 한 거거든. 그렇죠. 그 유명한 성희롱 발언이죠. 역시 이걸로 해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뭐 한나라 대표 측에서 물러났던가 이런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논란 막 생기면 미안해. 예. 이 정도야. 그나마 미안하다. 다 언론이 받쳐주니까. 그래서 이 얘기 나오니까 우리가 정리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가장 최근 발언이 차명진이야. 차명진이 미투 운동 나오고 나서 뭐? 씨를 심으려는 본능. 맞아. 씨 뿌리려는 본능. 네. 남자들이 씨를 뿌리려는 본능이 있다. 무슨 개소리야. 진짜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살고 있는 거야, 완전히. 진짜. 아니, 하여튼. 차명진 발언은 여성 성희롱 발언임과 동시에 남성 성희롱 발언이기도 하죠. 모욕이요, 모욕, 완전히. 그렇죠. 남자들이 덧박칠 만한 발언이기도 하죠. 자, 이제 마지막 패턴으로 우리 아까 얘기했던 반성이 없다. 얘네들은 반성을 하지 않는다. 그냥 반성을 하려면 제대로 뭔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제대로 책임진 적이 없다. 예, 그리고 피해자들한테 사과해야 되는데 절대 피해자들한테 사과 안 하죠. 윤창중 절대 피해자한테 사과 안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그랬었죠. 아니, 박근혜가 성추행 당했나? 아니잖아요. 그 인턴인 분이 성추행을 당한 겁니다. 근데 피해자한테 사과 안 해요. 왜냐면은 피해자한테 사과를 하면 자기 행위를 인정을 하게 되기 때문이야. 법적으로 끝까지 불리해지니까. 부인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게다가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발언의 수위는 완전 안드로메다로 날아갑니다. 이명박의 마사지 발언 있지 않습니까? 마사지 못생긴 어쩌고저쩌고 그 발언. 그거 하고 난 다음에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 잘 모르시죠? 뭔데요? 저도 이거 기사 검색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나와 있던 한나라당의 공식 발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나라당 대변인실은 17일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기회가 주어져서 모두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였을 뿐 일부 매체에서 암시하는 특정 직종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 놀리는 거야? 놀리는 거죠. 이거 놀리는 변명이 아니라 놀리는 거죠. 놀리는 거네. 이게 그 한나라당의 대변인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못생긴 마사지 거리 서비스를 잘한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매칭도 안 돼, 씨. 못생긴 게 여기서 어떻게 이거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박희태가 이제 골프장 캐디 사건으로 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유죄 아닙니까 그때. 근데 이때 박희태가 했던 그 재판 과정에서의 그 항변입니다. A 씨의 왼쪽 팔뚝을 주무르거나 입술을 오른쪽 볼에 댄 것은 성추행이 아니었다. 왜 아니진 거죠, 이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법정 증언입니다. 성추행이 아니라 그냥 그 친근함의 표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내준다. 입술을 오른쪽 볼에 왼쪽에 댄 것은 그러면 뭐고 오른쪽 볼에 댄 것은 성추행이 아니다. 입술을 볼에 댄 것은 성추행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짜 불경한 상상이지만 자유한국당의 여성 의원들한테 다른 남자들이 가서 계속해서 팔을 주무르고 친근한 표시로 볼에 뽀뽀를 하고 그러면은 그게 성추행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얘기를 그냥 법정 증언으로 합니다. 끝내준다, 진짜. 이런 것들이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뭐 변명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오히려 피해자들을 놀리는 듯한 확실한 2차 가네. 반응을 보인 예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진짜로.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거 방송을 하면서 얘네들 케이스가 지금 더 지금 생각이 나요. 우리가 지금 미처 자료 정리 지금 안 된 사건들이 더 있어. 많죠. 예? 지금 읊은 것만 뿐만 아니라 김문수도 있어요. 김문수는 2011년도에 춘향전이 뭡니까? 변사또가 춘향이 따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참. 와.
참 이거를 우리가 이제 팟캐스트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려니까 우리 말하는 자체가 읽으려면서 우리가 스스로 부끄러워져서 참 말을 잘 못하겠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요. 우리 그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이런 표현을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그죠? 네. 뭐 그냥 그 중학생, 고등학생 때 이런 표현을 그냥 썼을 수도 있어요. 어릴 때 뭐 실제로 어떤 그런 행위를 하는 것과 무관하게 그냥 막 그 또래들하고 어울리면서 이게 성교육 부재의 문제인데, 근데 나이가 들면 철이 들면서 이런 말을 스스로 상스럽기 때문에 자제를 하잖아요. 적어도 공적인 영역의 발언과 사적인 영역에서 통용 가능한 발언을 구분은 하죠. 최소한도. 그러니까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어른이 된다는 거거든요. 어릴 때 막 못 모르고, 요즘 애들도 그렇잖아요. 욕 막 하잖아. 그 대화를 들어보면 한 70%가 욕이거든. 그 특히 중학생 정도 보면 70%는 욕이야. 근데 그게 이제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 치면은 나이가 이렇게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이 되고 그러면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보통 사람들은. 근데 얘네들은 나이가 40, 50, 60, 70 먹고도 10대 때 그 저렴하게 썼던 그 언어를 그대로 갖고 간다는 거예요. 왜? 그것도 이유가 있어. 우리 지금 에피소드 전체를 관통하는 건 권력이거든요. 권력. 그렇죠. 설마 그 공석 사석에서 그런 발언, 뭐 춘향이 따먹는다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권력을 또 확인하는 거예요. 야, 원래는 안 되는데 나 정도 되면 좀 다르잖아. 그리고 자기네 좀 다른 거 아니야? 맞아요. 그 자기네 무리에서는 그게 자신의 권력을 확인해주는 일종의 의식인 거예요. 나는 힘이 있으니까 이 정도 발언에도 보호가 되잖아. 그리고 그걸 일종의 농담이라고 또 생각을 해. 그러니까 막 쉽게 해서 폼 한번 잡고 자기보다 권력이 약한 사람들이 거기에 웃어주고 이런 것들, 이런 개 같은 문화들, 이건 일반 직장에서도 볼 수 있는 문화거든. 또 있어. 김충환 2006년도에 불법 마사지는 성행위가 아닌 짙은 안마다. 짙은 안마다. 생각나죠? 네. 짙은 안마. 야, 이 희대. 그 다음에 이재용 한나라당 의원 2006년 이것도 여성 제소자들이 가슴을 내밀고 한 번 줄까 하더라. 이건 진짜 더 많아. 그건 이게. 그 인권 문제하고도 연관이 된 거예요. 이건 단순히 성희롱도 있지만 제소자들을 너무 그렇죠. 인권을 무시한 발언이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채연이 그거 뒤에서 껴안은 거 얘기했잖아요. 네. 그때 쉴드 쳐준 인간이 있어요. 그래요? 안상수. 지금 현재 그 인천시장 하면서 인천 말아먹고 지금 다시 국회의원 된 그 안상수. 네. 안상수가 친해지려고 그랬을 것이다. 뭐 친해지려면 그냥 막 껴안고 그러는 거야? 이 쉴드도 정말 개떡같이 진짜 족같이 치는데 그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2015년에 있었는데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육군 여단장 부하 여군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그걸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가지고 쉴드를 쳐준답시고 40대 중반인데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것도 기억난다. 끝내주지 않아요? 맞아. 이거 기억나. 와. 그러니까 그때 군인들 같은 경우는 혼자 독신 생활하고 뭐 하는 그거를 핑계를 대면서. 네. 야, 그러면은 그렇게 독신 생활하면은 그 부하를 데려다가 그렇게 성추행하고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40대가 그렇다면은 20대는 왕성하니까 그래도 되고 30대는 원숙하니까 그래도 되고. 그러니까. 그래 또 생각난다. 이거 몰카로 드러났던 거. 박계동 그 술집 룸사롱 가가지고 성추행한 거. 이거 몰카 유명하다. 나왔던 네. 거 있잖아요. 예. 이것도 생각이 나고. 이렇게 사례들을 짚어보면 너무 많은데요. 이걸 갖다가 관통하는 이제 세 가지로 유행을 했습니다만 단 하나로 요약하자고 그러면 저는 사실 이걸 권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문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례들의 어떤 한국 사회의 모순이죠. 이 모순들을 갖다 완전 집약시킨 인물 단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이명박을 꼽을 수도 있고 박기태나 이런 사람을 꼽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진짜 저는 강용석이라는 사람을 꼽고 싶어요. 어떤 이유로? 강용석은 아나운서
그 발언으로 제일 유명합니다만은 그 전에 강윤석이 이제 저기 법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예. 군법무관을 갔습니다. 예. 군법무관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군대 내 피의자들을 취재하면서 애들 팬 거예요. 네? 그 피의자들을 두드려 팼습니다. 아. 그게 이제 신문에 나와가지고 신문 이 기사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군 법무관을 갔다면 이제 군 검사를 했겠다는 말이겠죠. 예. 검사가 피의자를 패는 것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형법전에 고문죄로 처벌을 받는 형사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예. 어떤 사람이든 사람을 때리면 안 되지만서도 특히나 형사사법기관에 있는 뭐 검사나 경찰이 사람을 때리면 큰일 납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이고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걸 했어요. 그런데 강윤석은 그게 신문에까지 나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멀쩡하게 전역을 했어요. 그리고 유학까지 갔다 오고 예. 국회의원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일단 여기서부터 싶은 거예요. 아니 이쪽 동네 애들은 이렇게 범죄 행위를 뻔뻔히 저지르고 난 다음에도 아무 일 없네? 얘는 전과자인 거예요. 기소만 안 됐다 뿐이지.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공개적인 장소에서 굉장히 대담한 방식으로 성희롱을 합니다. 거기 있는 그 대학생 토론회 시간이었죠. 그랬죠. 대학생 토론회 시간에 뭐 아나운서를 뭐 하려면 뭐 줘야 된다는 등 어쩌고 해야 되는 등 거기 여학생들도 많았고 그 여학생들이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와서 집에 오는 길에 야 뭐 준다는 말인데 뭘 준다는 말이냐 이런 대화를 나눌 만큼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대화였던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참여했던 친구들이 대학생 친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이런 고려나 배려 이런 거는 아예 없죠. 그러니까 자기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대로 된 사과보다는 자기 행동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재판도 받고 뭐 무죄 난 건 무죄 난 거고 해가지고 국회는 다 떨어지고 그러고 했던 게 종편 나가가지고 자기 그 과거팔이를 시작을 했죠. 그 과거팔이를 하는 것은 자기 명예와 권력을 갖다가 회복하기 위한 희화화였지 반성 전혀 없었습니다. 그걸 상품화 시킨 거죠. 예, 그걸 상품화 시켜가지고 아주 뻔뻔하고 떳떳한 거예요, 지는. 그 강용석 그런 발언들 있잖아요. 여학생들 모아놓고 그런 발언하는 거는 권력에 대한 확인도 있는데 먹잇감을 물색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던졌을 때 덜 당황하고 유들유들하게 받는 그런 대상을 찾아서 진짜 제대로 된 가해를 하기 위한 그런 떡밥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심리학적 접근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사건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저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응할 때 늘 지금 당장 내리는 소나기만 피하자입니다. 당장 내리는 소나기만 어떻게든 피하면 됩니다. 그게 동굴로 숨어 들어가든 뭐 우산을 쓰든 뭘 하든지 간에 이걸 이렇게 쏟아지는 비난들 속에서 어떤 자기 반성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지금도 이 미투 운동을 철저하게 좌파, 민주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정략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맥락이 다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과거에 제대로 반성 같은 거 하지 않는 거 하고 이거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거하고는 같은 맥락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토대 자체가 똑같아. 자, 뭐 일단 우리가 이 정도만 정리해도 솔직히 정말 구역질 나는 사건들이 정말 수두룩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이번 에피는 진짜 정신적으로 좀 힘들다 진짜. 네. 그렇죠. 하기가 좀 괴로웠어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물타기 소리 들어도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이거는 진짜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안희정 씨 사건을 처리하는, 대처하는 이 모습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네, 솔직히 얘기해서 매우 모범적입니다. 비교 자체를 할 수 없을 정도예요. 흠잡을 데 없이 정말 제대로 처리하고 있다. 일단 당 차원의 추가 조치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자, 한번 알아보죠. 자, 그 전에 안희정 씨 그 관련 보도가 딱 나자마자 긴급 최고위원회가 소집이 됩니다. 그 엄청나게 한밤중에. 빠른 속도였습니다. 그래서 소집이 돼서
정말 신속하게 출당과 제명 조치가 취해지고 그 뒤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당내에 젠더폭력 대책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 젠더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로 격상을 또 시켰고요. 네. 그 국회의원 명단 불러드리면 남인순, 정춘숙, 금태섭, 고용진, 박경미, 이재정, 표창원, 홍익표 등등의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젠더폭력 TF가 오전 회의 후 브리핑을 했습니다. 따라서 자세하게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고요. 굉장히 발빠르게 대책을 한 거죠. 그 대책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아예 전방위적으로 지금 신고를 받겠다는 거거든요. 예, 당 차원에서 이 전반적인 신고를 받아가지고 아예 이참에 싹 발본색원을 해버리겠다는. 예, 전수조사에 가깝게 예, 해보겠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자유당 애들이 도저히 따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쟤네들은 이걸 할 수가 없다니까?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일탈은 어느 곳에서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건 뭐 사실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일탈 행위들을 조직적으로 비호하느냐, 조직적으로 비판하고 반성하고 개선하느냐는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그럼 그 조직의 범죄가 되느냐, 개인의 범죄가 되느냐로 완전히 나뉘게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안희정 씨의 요번 뭐 범죄 행위 맞습니다. 이 범죄 행위도 어떻게 보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했던 것과 맥을 그대로 같이 한다고 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맞아요. 똑같이 예. 권력에 의한 범죄였었고 그 자기 권력을 갖다가 확인하는 수단으로 이런 짓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직적인 문제이냐라고 본다고는 그건 아니다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안 지사 징계를 내렸지만 피해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당 차원에서 그렇죠. 한 부분도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근데 일부 트위터에서 보면 이제 특지리들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고 얘기를 해. 미친 거 아니야? 꼬리를 안 자르면 데리고 있어야 돼 그럼 그거를?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뭔 하는 소리를 얘기가 하는 개념이 없어. 그 가해자를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 당에서. 그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정의당 녹색당에서 하는 짓이고 그게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아니 그리고 그러면 그게 꼬리 자르기라는 표현에 뭐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당 차원에서 또 진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사안인데 그거는 민주당 전체를 안희정 씨와 같은 범죄 집단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꼬리 자르기란 게 몸통이 있다는 거 아니야. 범죄의 몸통. 뭐냐? 민주당이 범죄의 몸통이라는 얘기잖아, 지금. 이거는 명예훼손에 가까운 발언이라고요. 꼬리 자르기라는 표현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무 데나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야. 어디서, 어린아기가 어디서 옹알옹알해 할 때 단어 좀 배우면 엄마, 아빠 계속 하잖아. 그것처럼 꼬리 자르기라는 말을 어디서 배워가지고 아무 데나 그냥 막 갖다 써먹고 말이야. 자, 그럼 당 차원에서의 대책도 있지만요. 충남도청에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지지자들 중에 혹시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뭐 안희정 지지자들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한 명이라도 그걸 쉴드 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가 부끄러워 모두가 반성하고 대신 그렇습니다. 사과했습니다. 예. 저 이거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이건 뭐 저희가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한 지지자가 안희정 지사 공관에 가가지고 둔기를 가서 유리창 깨고 야구방망이를 집어던졌어요. 네. 잘한 행동은 아닙니다만 이게 표준적인 민주당 지지자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건 아마 느끼잖아요. 이런 감정이에요. 사랑했던 마음의 배신감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 부끄러움을 안다는 게 네. 새누리당 아까 우리 성누리당의 역사를 쫙 둘러봤지만 어디 지지자들이 그런 거 봤습니까? 다들 쉴드 치고 있지. 또 정부도 보면은 지금 경찰청장 이철성은 내사에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네, 착수했습니다. 여태까지 새누리당이 그런 적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그런 적 있습니까? 다 비호만 했죠. 이렇게 레벨 차이가 난다는 거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이건 인간의 품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정당의 품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비교 자체가 모욕인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민주당은 정말 인간의 형상을 갖고 있는 그야말로 인간의 모습을 지키고자 하는 인격을 지키고자 하는 정당이고 자유당 얘네들 하는 거 보면 그냥 인간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냥 동물의 왕국이야. 저거는 진짜 악마 집단입니다. 게다가 또 우리 민주당 부산시당의 예비후보 시의원 예비후보 한 사람이 실언을 했습니다. 달라는 놈이나 주는 년이나 똑같아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문장을 썼는데 즉각 부산시당에서는 제명을 처리를 했습니다. 네. 그거를 우리 고일석 국장님이
캡처해서 부산 쪽에다가 제보를 했대요. 아, 그러세요? 네. 아, 잘하셨네요. 네, 제보를 해가지고 이거 조치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정말 오늘 아침 제가 이거 녹음하는 날 아침 방송에도 언급을 했는데 오후에 바로 제명됐다고. 오후가 아니라 이미 방송할 때 이미 제명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 저성누리당에서는 누가 죄를 지으면은 같은 동료 의식을 가지고 다 쉴드를 쳐주잖아요. 쉴드 자체가 2차 가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예를 들은 이 수많은 의원들의, 새누리당 쪽 의원들은 다들 무의원직 다 지키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되게 지금 길게 가고 있는데, 네.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합시다. 네. 아, 지친다. 지금 이 미투 운동, 정략적으로 진영의 유불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그죠? 네. 젠더 문제에 대한 나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정치 정략밖에 안 남습니다. 네. 그래서 자유당이 지금 획책하고 있는 이런 정략, 더러운 정치, 이거를 정말 배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진짜 대한민국 언론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자유당의 쓰레기 같은 발언을 헛떡 따가지고 인용 보도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거 그냥 보도하는 거 범죄 행위에 공조하는 거예요. 더러운 정치에 일조하는 행위입니다. 그냥 쟤들이 떠든다고 그냥 받아쓰기 하면 그게 무슨 언론이야 그게.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저게 기사감이 되냐 안 되냐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 말 같지 않은 소리 했을 때는 그거를 기사같이 없는 걸로 키를 시켜야지 그냥 갖다 쓰고 그러면 안 돼요. 어그로 끌고 조회수 올리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예.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또 더 하실 말씀 있어요? 네, 저는 꾸준히 이런 한국 사회의 젠더 폭력 문제는 그 기저에는 항상 권력 문제가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불거진 안정씨 사태도 마찬가지로 그 연장선상에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문제의 해법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거든요. 결국 이거는 권력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일단은 제일 먼저 수반되어야 될 것은 피해자에 대한 진실한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해자에 대해서는 응당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 사회에서는 그 두 가지가 모두 다 안 되었던 게 문제고요.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면에서 안희정 사건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끼는 것이 나름대로 저런 소수자 문제나 이런 데에서 목소리를 높여온 안희정 씨마저도 저런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참담함, 비참함 이런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만 달리 말하면은 이 두 가지 면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면이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의 처벌이라고 하는 점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 보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은 또 나름대로 한마디로 2018년에 대한민국 사회가 딱 요만큼 걸어온 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참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놀라고 참담한 심정입니다만 또 그런 점에서 어떤 희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전, 전진 이런 모습을 또 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본 주제와는 관계없지만 좀 감정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안희정 자산론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 해왔잖아요. 우리 당의 자산이다. 좀 그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계파 출신이라 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업적이 공이 있다 해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대에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는 그런 정치인들을 좀 피곤하지만 찾아내고 발굴하고 구분을 하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계파로 정치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니까 한마디만 더. 안희정 지지자들이 사실 지금 제일 괴로운 사람들 중에 하나일 텐데요. 많이 괴롭겠죠. 네. 예. 근데 지지자분들의 괴로움과 무관하게 지지자분들은 사실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안 사람 아무도 없었고요.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하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정치적 지지와 그것에 가지는 의미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의 잘못은 정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이 여튼 지금 정략이 횡행하는 이 더러운 정치질에서 미투 운동의 본질을 우리가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오늘 방송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역대 진짜 최근 1년간 가장 진지한 방송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굉장히 좀 뭐 촥 가라앉아 있는 분위기였었어요. 내용 자체가 뭐 그런 소재라 가지고 그죠? 예. 딱 한마디만 더 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뭐 선거운동, 그 지선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 있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렇다고 연좌제 같은 분위기로 만들어서 그 침체된 분위기로 더 이상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선은 어쨌든 민의의 심판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뭐 이거는 이거고요.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정책과 인물들을 알려나가야 되는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저도 덧붙이면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집단 죄의식 같은 거 빠지지 맙시다. 진짜. 왜 집단 죄의식에 빠질 이유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안희정 씨 개인의 문제고 이거를 당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는 해결했고 또 앞으로 할 일을 할 거고 중요한 건 그냥 정해진 법적 절차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예, 우리 당의 선제적이고 선진적인 처리 방식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저 진짜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 선구적인 한국의 정당 문화를 하나 새로 바꾸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높이 평가해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권순욱, 윤가피, 하승주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